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파남입니다. 제가 이 갤럭시 워치를 사용한 지 약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영업할 때 알람 받으려고 구입을 한 스마트워치예요. 오늘은 뭐 갤럭시 워치의 기능이나 이런 건 좀 빼고 제가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실제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장점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 알람 기능이 되게 좋아요. 알람 기능은 다른 뭐 스마트워치나 저가 밴드에도 다 있는 기능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이 갤럭시 워치 알람은 굉장히 확실하게 나에게 알람이 왔다는 걸 전달하면서 진동이라든지 소음이 굉장히 적어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알람을 받은지도 몰라요. 실제로 이제 여기다가 전화를 걸어서 알람 한번 받아볼게요. 실제로 전화가 이렇게 오면은 지금 이렇게 알람이 와서 저한테 진동이 오고 있는데요, 마이크 앞에 갖다 놔도 진동 소리가 안 들리죠. 확실하게 저에게 진동 피드백은 오고 있어요. 실제로 회의 시간이나 이런 때 요거를 사용하면은 저는 알람 확실하게 받을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민폐를 안 끼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알람이 오면 스마트폰에서 일단은 전원 버튼이나 스마트폰을 뒤집어서 무음으로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피드백이 굉장히 빨라요.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진동 피드백이 꺼지거든요. 실제로는 뭐 이게 뭐가 좋은 기능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가 스마트 밴드나 스마트 워치를 사용하면은 이 진동 소음이 굉장히 큰 경우도 많고요. 저가형 제품에서는 핸드폰에 무음 처리를 해도 이 밴드나 워치에서 진동이 사라지는 데까지 한 1초에서 3초 정도 시간이 소요돼요. 근데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에 바로 즉각적으로 딱 꺼준다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오면은 핸드폰에 이제 카톡 알림이 있는데, 워치에서 알림을 위로 없애면은 핸드폰에서도 알림이 사라져요. 스팸 카톡이나 스팸 문자가 왔을 때 이걸로 쉽게 거르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교통카드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보통 이제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카드를 꺼내거나 핸드폰을 꺼내서 찍는데, 워치를 이용하면은 T머니랑 캐시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딱 별도로 꺼낼 필요 없이 손만 갖다 대면은 바로 교통카드 태그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몰래 무언가를 하기가 되게 좋아요. 예비군이라든지 뭐 단체 교육이라든지, 물론 제대로 듣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핸드폰을 대놓고 쓰기는 어렵고 시간을 보내야 될 때 스마트워치가 굉장히 큰 일을 합니다. 뭐 간단하게 몰래 브라우저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이 조그만 화면으로 브라우징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킬링타임 방법은 요걸로 유튜브 감상이 가능해요. 유튜브 메인 앱이 있는 건 아니고 플레이포 유튜브라는 앱이 있는데, 이 플레이포 유튜브 앱을 실행을 하면은 유튜브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없이도 이걸로 유튜브 감상을 할 수 있고요. 물론 LTE 버전이어야 되지만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걸 여기다 직접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몰래 유튜브 감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계 자체로의 기능이 굉장히 괜찮아요. 뭐 일단 워치페이스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점도 좋고, 그리고 이제 시계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스트랩을 굉장히 많은 걸 바꿔서 쓰시잖아요. 여름에는 메탈 썼다가 뭐 겨울에는 가죽 썼다가 운동할 때는 실리콘 썼다가. 이 스트랩을 분해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여기를 당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빼면은 쉽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끼우는 것도 이렇게 편하게 끼울 수 있고. 기존에는 제가 그냥 일반 오토매틱 시계를 찼었는데, 시계줄을 교체하려면 좀 마음을 먹고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요거는 시계줄 교체가 굉장히 편해서, 그래서 언제나 이 워치페이스나 손목 스트랩이 지겨우면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점이 갤럭시 워치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단점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삼성페이를 지원을 안 해요. 기어 S3까지 삼성페이를 지원을 했었는데 워치로 넘어오면 삼성페이 기능이 제거가 됐어요. 물론 뭐 그만큼 많이 안 쓰니까 제거가 되긴 했을 텐데, 사실 여기에 삼성페이까지 지원을 했으면은 사실상 핸드폰을 안 들고 다녀도 밖에 나가서 뭘 사 먹거나 결제하거나 간단한 전화 수발신 정도는 충분히 워치로만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무조건 지갑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어요. 두 번째로는 무게가 좀 무거워요. 지금 얘 무게가 스트랩 포함해서 68g 정도 되거든요. 그냥 이런 스마트 시계 말고 아주 가벼운 쿼츠 시계들이 일반적으로 스트랩 포함해서 50g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시계로서 완전 가볍다고 할 수 있는 무게는 아니거든요. 갤럭시 워치를 장시간 차고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손목에 좀 부담이 가더라고요.
수면 시에도 제가 요거를 이제 수면 트래킹을 한번 해보려고 차고 잤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손목이 굉장히 뻐근해요. 그리고 충전 문제도 있고요. 이게 42mm인데 그래도 알 크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손목을 꺾으면은 여기가 접히죠. 그래갖고 벤치프레스 같은 근력 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워치를 차고 하면 좀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피트니스 트래킹이나 수면 트래킹 하시고 싶은 분들은 갤럭시 PC라든지 뭐 미밴드라든지 그런 밴드형 제품을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음악 감상이 너무 짜증나요. 원래 이제 제가 갤럭시 워치를 구매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할 때 핸드폰을 들고 가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핸드폰 없이 여기다가 이제 멜론이나 지니 뮤직을 통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려고 했어요. 블루투스 페어링해서. 근데 실제로 몇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멜론은 사용이 가능하긴 한데 어플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요. 플레이리스트 연동이 안 되고 쓰다 보면 다음 곡에 안 넘어가는 증상등이 있어요. 운동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음악이 끊겨갖고 흥이 뚝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지니 뮤직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얘 단독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스마트폰이랑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에 지니 뮤직이 있어야지 그거를 이제 얘로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음악을 제대로 들으려면 삼성 뮤직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요즘 시대에 제가 돈 내고 스트리밍 하는데 직접 다운받아갖고 파일을 모아놓진 않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워치에 있는 음악 기능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장단점과는 별개로 정말 워치에는 되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처음에는 궁금해서 한 번쯤은 써보게 되는데요, 점점 안 쓰게 돼요. 스트레스 측정이나 심박수 측정 같은 경우에도 그걸 한다고 해서 내 스트레스가 제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만 한두 번 써보게 되고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워치 자체의 스피커 마이크를 통해서 뭐 전화 통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마이크 감도도 너무 안 좋고 스피커도 너무 조악해서 이 자체로만 전화 기능을 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기능을 워치로 쓰려면 블루투스를 꼭 페어링해서 쓰게 되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밴드 사용자분들이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걸 쓰면 쓸수록 시계 기능, 알람 기능, 교통카드 기능, 이 세 개 이외에는 스마트폰을 직접 조작하는 게 편하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 워치는 알람 수신과 패셔너블한 디자인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솔직히 그 외에 스마트 기능들을 기대하고 요거를 구매한다면은 문자를 입력한다거나 뭐 여기를 터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사용성 때문에 좀 실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비싼 장난감이 되지 않을까. 근데 큰 기대 없이 시계, 알람 기능, 뭐 계산기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은 요만한 기계가 없어요. 진짜 괜찮아요. 이런 이제 스마트워치는 굉장히 스마트한 기기이긴 한데요, 아직 유저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워치 많은 걸 바라시는 분들은 안 사시는 거 추천할게요. 어쨌든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파람이었습니다. 안녕.